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의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의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모모동의 심원정입니다. 오늘은 제 기본 강의 자료 강의 순서 첫 번째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를 재녹음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영상의 음질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요. 재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기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신 분이라면 추가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2019년 12월 26일부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듣게 되실 분들은요. 또 잠시 기다리셨다가 라이브 방송 강의로 함께 하셔도 됩니다. 라이브 이외에 나는 강의 영상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기본 강의 영상 2019년 개정판 강의를 준비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우리 2020년 2월 시험은 2019년 개정판으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노년기의 특성에 대해서는 꼭 한 문제 이상씩 나오는 파트입니다. 신체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 어떤 거든지 나올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신체적인 특성을 이야기해 보면요. 세포의 노화, 면역 능력의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 이러한 것들이 신체적 특성이라고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노년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 우리의 신체 건강이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그쵸. 계속 좋아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하나도 긍정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다 저하, 노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세포의 노화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우리가 뼈가, 근육이, 피부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주름이 많아지고 뼈랑 근육이 위축되고 그쵸? 피하 지방이 감소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실제로 노화가 오는 거예요. 세포의 노화가. 그리고 면역 능력의 저하. 기존에는 이 정도 내가 좀 몸이 피곤했어도 이렇게 질병으로 연결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만 피곤해도 이게 급격하게 질병화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노년기 때 말이에요. 자, 잔존 능력 같은 경우는요. 내가 나의 어떤 신체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 기존의 능력과 자꾸 차이가 나게 돼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잔존 능력의 저하는요. 나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회복 능력의 저하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내가 너무 피곤한 날은 하루 정도 푹 자고 일어나면 금세 괜찮아질 수 있었는데 이 노년기 때는요. 이 회복되는 능력 자체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비가역적 진행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노년기가 되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세포의 노화라든지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이 노년기의 특성, 신체적인 특성을요.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역적은 변화가 가능한데요. 비가역적은 변화가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흘러가는 물을 반대로 흘러가게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의 신체적인 특성으로 비가역적 진행이라는 이야기는 노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정상적인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며 이거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비가역적 진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리적인 특성으로는 어떤 게 있나? 심리적인 특성이요, 선생님.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사실 신체적인 특성은 좀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주 안 쓰던 이 비가역적 진행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는 사실상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데요. 심리적인 특성도 어렵지는 않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예시 문제들이 나와요. 예시가 내향성인가? 이게 우울증이었나? 이게 경직 조심성이었나? 이렇게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예시를 좀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울증 경향 증가 같은 경우는요. 우울증이 빠진 어르신들이 불면증이라든지 식욕부진이라든지 체중 감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고 보셔야 되고요. 어르신이 불면증, 식욕부진 현상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어르신 심리적 특성 중에 우울증 경향이 증가됐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향성 증가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바깥 생활 같은 경우도 바깥 활동을 계속 하시니까 특히나 직장이 있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회활동 자체가 다 감소가 되고 그리고 나면은 굳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편하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타인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내향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조심성 같은 경우는요, 나이가 들수록요, 자꾸 질문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결단이나 행동력이 조금 떨어지게 돼요.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이게 혹시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망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성 증가라고 표현하고요. 경직성 증가는요, 새로운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적인 일들을 좀 꺼리고요. 새로운 기계, 새로운 기구, 새로운 방식을 좀 처리하는데 더디고 선호하지 않아 하고, 그쵸? 그런 것들을 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우리는 경직성 증가라 그래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나온 일생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때 엉어리졌던 감정들을 좀 해소해보고자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좀 가급적 다가오는 죽음을 좀 편안하게 맞이해보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를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라고 하고요.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심 같은 경우는요, 오랫동안 본인이 쓰던 물건이나 본인이 사용하던 것들에 대한 애착을 이야기합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같은 경우는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죽음이 와간다라는 거를 다 느끼시거든요. 내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내가 다녀간 세상, 내가 지금 내가 남긴, 내가 지금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에 대한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의존성 증가 같은 경우는요, 신체적으로 자꾸 기능이 저하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체적 특성이 어땠어요? 모든 능력이 저하가 오잖아요. 이렇게 모든 능력의 저하가 오게 되면은 나는 일상생활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존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의존성이 내가 정말 신체적 기능이 저하가 돼서 의존성이 증가되게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은퇴로 인해서 더 이상 수익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심리 정서적으로도 의존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인들은 우울증 경향, 내향성 증가, 조심성 증가, 경직성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 증가 등의 어떤 특성을 보입니다. 사회적인 특성으로는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위축이 올 수 있는데요. 역할 상실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부모로서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거죠. 혹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은퇴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빈곤은 나에 대한 어떤 내가 충분한 소득이 있었거나 혹은 내가 모아놓은 자산이 있지 않는 한 노후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노인의 시기, 노년기의 시기에 접하게 되면요. 노인들이 대부분 다 가장 많이 걱정하는 이 경제적 빈곤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곳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이 노후를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유대감의 상실, 유대감 상실은 내가 직장을 은퇴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망이 자꾸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울감이라든지 고독감이 증가되고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유대감 상실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위축은 내가 신체적인 노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은퇴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요. 내가 이런 사회에서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을 본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특히나 신체적으로 내가 기능도 쇠퇴되고 내 사회적인 관계망도 자꾸 지지망이 떨어지게 되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노년기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특성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요. 이 심리적인 특성 파트예요. 그 중에서도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8번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5, 6, 7번은요. 선생님들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상식적으로 답을 유추하실 수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게 조심성이었는지, 어떤 게 경직성이었는지, 어떤 게 의존성이었는지 선생님들 조금 책을 보시면서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가족과의 관계 변화도 있죠. 가족과의 관계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부부관계의 변화인데요. 부부관계의 변화 첫 번째 역할 변화예요. 우리가 이 역할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 퇴직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부부관계가
예전에는 서로 한 명이 가장의 역할,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가장의 역할을 취하시다가 돌아와서 이제 계속 한 집에서 같이 보면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가정일도 분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부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하게 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대화하고 공통된 취미 활동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관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보셔야 되고요. 성적 적응 같은 경우에도요. 노년기 부부도 성적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은 좀 다소 좀 민망하다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하지만 우리 노인의 성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요. 이 성적인 부분도 부부끼리 같이 잘 의논하셔서 성생활을 유지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배우자의 사별에 대한 적응도 이 노년기 시기 때 하셔야 되는데요. 이 시기쯤 되면 주변에 갑작스런 사고라든지 혹은 노화에 의해서 부모들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가 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 때 우리는 주변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한 일들이 내 가족 중 한 명 혹은 내 배우자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적응 단계가 필요로 하죠. 자, 부모와 자녀 관계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 가장 크게 시험에 나올 법한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빈둥지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수정 확대 가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 수정 확대 가족을 찾는 듯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노년기 시기에 이 두 가지를 느낀다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빈둥지 증후군은 어떤 거예요? 둥지가 비었다는 거예요. 둥지를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정이 비었다. 무슨 말이냐?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독립을 해서 집을 떠나버리고 난 뒤에 부모만 집에 남아있는 현상. 그래서 남아있는 부모들이 경험하는 어떤 슬픔, 외로움, 고독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빈둥지 증후군 이외에도 이 노년기 때 느낄 수 있는 가족관계 변화 중에 최근에 많이 이렇게 부각된 얘기는요. 수정 확대 가족의 증가예요. 이 수정 확대 가족은 뭐냐면 예전에는 노부모를 모시려면 내 집에서 같이 살면서 부모를 모셨잖아요. 그런데 이 수정 확대 가족은 부모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집 근처, 근거리에 모시는 거예요. 모셔가지고 거기서 부모의 집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집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내 근거리에 거처를 마련해서 서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살면서 부모들이 자녀의 돌봄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년기 시기에는 부부관계에도 변화가 오고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도 변화가 오게 됩니다. 노인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파트도 이 첫 번째 요양보 대상자 이해 파트에 나오는데요. 노인부양 문제 얘기할 때 왜 노인부양 문제가 중요시되게 되냐면 노인들은 노인이 되면 한 4가지 정도의 고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자, 4가지의 고통이 뭐냐면 첫 번째는 빈곤이고 두 번째는 질병이고 세 번째는 고독이고 네 번째는 무위입니다. 빈곤, 질병, 고독은 선생님들 아시겠죠? 무위 같은 경우는요. 나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내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 없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역할 상실을 우리는 무위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되면 수입도 감소되고 내 건강도 악화가 되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고독감에 빠지기도 쉽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이 부양 문제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와 가족이 협력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요? 공적, 사적으로 다 부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공적으로는 국가가, 사적으로는 내가. 그쵸? 그래서 사회와 가족이 협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해야 돼요.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와 부모 세대들에 대해서 부모 세대 간에 서로 어떤 사회적인 부양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해서 이 갈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 같은 경우에는요, 노인들이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끔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미리미리 대비해서 삶의 변화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노인복지 정책의 강화 같은 경우는요, 이건 공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노인들의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보장제도 같은 경우를 더 강화시켜가지고요, 노후의 소득을 보존해준다던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노인복지 정책 강화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노화로 인한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으래요. 어떤 것 중에요?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래요. 한번 볼게요. 신체적 특성은 다 좋아지지 않는 건데 뭔가 하나 좋아진 걸 적었다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겠죠. 자, 세포의 노화, 이거 바람직한 거니까 정답이 아니죠. 잔존 능력의 저하, 이거 바람직하죠. 왜? 신체적 특성 중에 잔존 능력의 저하가 있었잖아요. 그쵸? 면역 능력의 저하, 어르신들이 될수록 나의 질병에 대한 면역 능력이 저하된다고 말씀드렸죠. 가역적 진행, 가역적 진행이 뭘까요, 선생님? 내가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노화의 특성을 가졌다? 내가 다시 젊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 아니죠. 우리는 어떤 진행을 한다 그랬죠? 우리는 비가역적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역적 진행은 틀린 말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맞아 볼게요. 회복 능력의 저하, 맞아요. 예전에는 하루만 잠시 좀 푹 자고만 일어나도 내가 금세 회복했는데 이제 노인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못 자면 확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곤함을 느끼고 다음날 자더라도 회복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맞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우울증 경향의 증가, 외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감소, 경직성의 감소, 의존성의 감소.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래서 심리적인 특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하나의 예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정답 한번 볼게요.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고요. 정답은 네,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네, 이게 옳죠. 그럼 다른 거 볼게요. 외향성의 증가인가요? 아니죠. 외향성의 감소죠. 조심성의 감소인가요? 아니죠. 조심성의 증가죠. 경직성의 감소인가요? 아니죠. 경직성의 증가죠. 의존성이 감소되나요? 노인이 될수록? 아니죠. 의존성이 증가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우울증 경향의 증가 1번이 되겠네요. 노인의 사회적 특성으로 틀린 것은 1번 노인이 되면 사회적 역할이 변화된다. 2번 역할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 3번 경제적 빈곤에 놓일 수 있다. 4번 퇴직 후 시간적 여유로 주변인과 유대감이 증가된다. 5번 신체적 기능 쇠퇴로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노인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그것도 틀린 부분을 이야기해 보래요. 한번 정답 살펴볼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주변인과의 유대감이 증가된다. 자, 볼게요. 1번부터 한번 일단 살펴볼게요. 노인이 되면 사회적 역할이 변화됩니다. 맞죠? 사회적 특성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맞고 역할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럼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장의 역할을 놓게 된다던가 내가 경제적으로 주부양자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된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역할 상실을 경험할 수 있죠. 경제적 빈곤에 놓일 수도 있죠. 지속적인 수입이 은퇴로 인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빈곤에도 놓일 수도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 퇴직 후 시간적 여유가 많아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주변인과 유대감이 증가된다? 틀렸죠. 시간의 여유는 있지만 내가 노화가 될수록 사회적 특성은 사회적으로 자꾸 활동을 적게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단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유대감이 증가가 아니라 유대감이 감소가 되겠죠. 신체적 기능의 쇠퇴로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신체적 기능의 쇠퇴로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내가 몸이 움직이기 불편하니까
아무 활동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 맞겠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예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시청각 및 지각 능력의 감퇴로 자신감이 감퇴하고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대답을 망설이게 되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한 이러한 특성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선생님, 매사에 신중하다 요 말만 갖고도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어요? 매사에 신중하대요. 그럼 정답은? 네, 지문 읽지 않고도 바로 정답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조심성의 증가. 나는 뭔가를 하나 행동을 하려고 해도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내 행동도 자체가 점점 느려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조심성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새로운 가족 형태로 부모와 근처에 살면서 부양하는 가족 형태는 무엇인가? 이거 아까 전에 노년기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도 변화된다라고 하면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느끼는 우울감, 상실감을 이야기하는 설명해드렸고요. 다른 하나는 정답은 3번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해서요. 부모가 자녀의 근처에 살면서 돌봄을 받는 형태를 우리는 수정 확대 가족이다. 수정 확대 가족의 형태를 지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1강에 대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 좀 간추려야 될 부분, 간추리고 느려야 될 부분 느려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요 내용은요, 제가 다시 26일 날 선생님들과 라이브로 인사드리면서 그때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2월 22일 시험 때까지 화이팅하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